회사를 2년만 다니면 몸이랑 정신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욕망했던 그거였나? 자꾸 이렇게 코끝까지 약간은 울컥하게 되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이라고 하고요. 문학출판사에서 편집도 하고 있고 21년부터는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서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놀라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주변 반응은 결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얼굴이 어디 떠 있다는 것에 근데 친구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웃고 그랬어요. 가족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간간히 놀리는 거로도 족하다. 회사도 그렇고 책을 읽고 소설을 쓰는 일은 아직도 막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영상 매체에 출연하는 일은 잔잔한 스트레스가 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내기도 했고 한동안 출몰했던 저희 회사 채널에서 저는 약간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게 조정 아닌 조정인 것 같아요. 내적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간간히 불려나가고.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책들의 키워드는 소진, 편견, 그리고 청춘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책은 권혜영 작가님의 소설집 사랑 파먹기입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리고 무거운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띠부띠부 랜덤 슬라이드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은 회사를 2년만 다니면 몸이랑 정신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누워있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워만 있는 나에게도 갖고 싶은 어떤 물건들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냐면 그 빵에서 나온 띠부띠부 스티커 있죠? 중고 거래를 해요. 건네받은 아이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미끄럼틀에 스티커를 넣고 이렇게 굴려요. 그 위에서 물 굴리면 다른 물건이 돼서 나오는데 물통을 굴려도 아이패드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빠 위스키를 굴렸는데도 감자가 나오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운. 슬라이드를 발견한 이 주인공이 자기처럼 완전 소진된 공시생 친구를 그날 오후에 만나러 가서 미끄럼틀 앞에 다시 가는 그런 이제 소설이거든요. 뒤를 차곡차곡 읽어가도 일상에 소진된 어른이 된 사람들한테 약간의 열정으로 제시하는 게 아이돌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이에요. 무한정에 마르지 않은 사랑 같은 그 영역에서도 준 사랑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허무함을 느끼는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열정적인 마음을 한순간 잃어버렸다는 것에서 좀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회사 생활을 몇 년씩 하거나 직업을 몇 년씩 갖다 보면 지칠 때 있잖아요. 아주 작은 해방구를 만들어주는 권혜영 작가의 소설 스타일이 좀 더 위로가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편견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생각하게 한 소설인데요. 벤자민 콩스탕의 아돌프의 사랑입니다. 이 아돌프가 처음 사랑하게 된 이 엘레노르라는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번 했다가 백작의 후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저택에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엘레노르는 현실 기반의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난 널 받아줄 수 없다.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랑을 계속 고백해요. 그러다가 이제 엘레노르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니까 내가 가지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진짜 욕망했던 그거였나? 내가 왜 리스크 많은 사람을 남들이 다 반대하는 사랑을 어쩌자고 그랬지? 사랑이 진행 중인 와중에만 나한테 드는 찌질하고 치사하고 찌꺼기 같은 마음들도 있고 그래 이제는 진짜로 이 사람을 떠나야겠다 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갑자기 내 눈앞에 이 상대방을 보면 내가 언제 그런 헤어지자는 마음을 먹었냐는 듯이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야. 사랑을 그만둘 자신 없음 때문에 사랑이 계속 이제 지속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되게 짧은 소설이에요. 좋다고 생각했던 문장은 남들은 저를 두고 성질이 괴팍하다느니 비사교적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제 마음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무관심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수록 외롭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그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조차도 모를 어떤 마음들이 이 관계가 끝날 때까지 드러나서 채로 거르지 않고 마음을 서술해 놓은 소설이구나.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세 번째로 가져온 책은 청춘유감이라는 산문집이고 부제목이 울면서 걷기, 넘어지며 자라기인데 내가 학생이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학생으로 살아왔으니까 좀 불안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20대 초중반? 이 산문을 읽으면서 저의 그때를 계속 소환하게 됐거든요. 이상하게 이 산문에는 울만한 문장은 아닌데 계속 제 입으로 이걸 되뇌다 보면 자꾸 이렇게 코끝까지 약간은 울컥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도 그 시기에 대한 고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후 나는 내가 외로웠던 순간에, 내가 가난했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던 순간에, 내가 바보 같았던 순간에 내가 그동안 읽어온 문장으로부터 위로받았다. 열망했던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열망했던 거 없이도 내가 뭐가 될지 뭘 할지 그 디디는 어떤 길들을 몰랐던 그 시기를 한 번쯤 보내보신 분들이 청춘을 돌아보면서 읽으면 좋을 그런 산문집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권의 책은 예스24에서 그 이벤트를 통해 세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숨 쉬듯 카메라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렇게 생각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느라 긴장은 사실 좀 덜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즐거웠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단해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살면 재밌겠다. 그런 좀 마음의 완고함을 좀 내려놓고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그건 이제 소설이고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렁물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고하지 말고.